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그동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야기를 시리즈로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 간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간 이야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성 간경화 환자분들 에스트로겐이 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 눈에는 여성분들의 간 경화가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간 환자분들 덕분에 최근에도 남성 환자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졌지만 그전에는 명쾌한 패밀리들의 90에서 95% 이상이 여성 환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가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모든 간경화 정보는 성인 남성 기준이었습니다. 아예 자궁 난소 유방 등 여성들만의 질환이라든가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의 몇 배, 몇십 배 이상이 된다거나 하지 않으면 모든 내과 질환을 분석할 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학계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이라는 게 남성의 몸에서 고환과 정소를 빼고 자궁 난소 유방을 더한 몸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녀가 똑같은 장기인데 기능도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다른 장기보다 간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독성 있는 에스트로겐을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장기가 간인데다가 간 기능의 핵심 화학 작용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고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으로 서로 작용이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 여성 호르몬과 제노 에스트로겐 이야기를 하면서 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조회수를 보니 우리 간 환자분들이 신경 써서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간 기능에 대해서만 딱 골라내서 여러분들의 간 경화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여성 간 질환 환자분들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작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술을 안 드시는 여성의 경우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간 경화의 원인 중에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방간입니다.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일 경우에 NAFLD,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으로 진단하는데요. 지방 간질환의 유병률이 전 세계 인구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간에 기름이 껴있는 정도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만성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지방 독성으로 자꾸 간세포가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부릅니다. 아무 약이 없다는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간에 기름이 껴서 지방간이 돼야 하냐? 살이 쪄서 그렇죠. 내장에 기름이 끼는 것이나 간에 기름이 끼는 것이나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대사성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 영양 과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식습관 교정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남자분들과 스토리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여성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지방 간 질환이 생길 확률이 남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에스트로겐 때문에요. 에스트로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라디올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요. 터너 증후군의 경우는 지방 간 질환의 유병률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XX가 아니라 X로 태어난 유전 질환인데요. 유전자 이상으로 난소가 발달되지 않아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는데 이럴 때 지방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정상적이라면 간 질환으로 악화될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지방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에 기반한 지방간염의 치료 전략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에스트라디올을 간질환 치료제로 응용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아예 꿈꿀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어쨌든 명쾌한 최원장이 여성의 간경화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만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것도 있네?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제가 가임기 여성 등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에스트로겐이 간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그와 연관된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0대, 50대가 지나고 폐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소 기능이 저하된 경우 에스트라디올 분비가 줄어들면서 간질환 보호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의 지방간염 유병률, 간 섬유화 정도, 간세포 암종으로의 진행률이 급속히 악화되어 동년배 남성과 비슷하거나 더 나쁜 수치를 보입니다. 차라리 남자분들은 간 보호 효과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간 상태가 아주 정직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 상태로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동안 간에 큰 문제가 없었고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이 변한 게 전혀 없는데도 폐경기로 진입하면서 난데없이 간 상태가 훅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왜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나요? 하며 힘들어하시는 갱년기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원래 줬다 뺏으면 더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혜택을 보셨던 것인데 그것이 혜택인 줄 모르셨던 것 뿐입니다. 그냥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 생각하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알러지를 치료하면 되죠. 폐경에 돌입하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불안정하고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호르몬이 불균형한 것에 신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저는 호르몬 믹스에 대한 알러지라고 부르는데요. 호르몬 믹스 알러지 반응, 양성 반응의 극단적 예를 들자면 난소 질환으로 난소를 조기에 절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폐경 연령보다 훨씬 먼저 난소를 절제했다면 에스트라디올 분비가 안 되니 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겠죠. 또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으니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다는 아니지만 여성들에게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많습니다. 남성과 비교할 때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근염은 2배 이상, 루푸스는 9배, 쇼그렌 증후군은 14배,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20배에서 30배 가량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예민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 같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당연히 호르몬 믹스에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오고요. 이것은 지방간염은 물론이고 자가 면역성 간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간 상태를 언제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가 면역 반응으로 자기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며 간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망가뜨리는 것을 자가 면역성 간염 AIH라고 합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간 내의 담관이 자가 면역 반응으로 망가지면서 담즙의 흐름이 저하되어 간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을 원발성 담즙성 간 경변 PBC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7배에서 9배 가장 많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간이 망가지는 것은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술이 간질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술은 남성보다 여성의 간에 훨씬 나쁩니다. 그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민감한 것이 체격이 작으니까 간 사이즈가 작고 알코올을 해독할 간세포 숫자가 작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준덴도 대학의 사토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알코올 섭취로 만들어지는 간장 내의 염증성 물질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까 에스트로겐이 지방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술을 마시면 그런 보호 효과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간질환을 촉진하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필드에서 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 성향이 있는 40대 간경화 말기인 남성 환자분들은 그래도 잘 치료받으면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인 40대 여성 간경화 말기 환자분들은 회복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끌든 베드를 밀든 간에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야 치료를 할 텐데요. 아예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나쁜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냥 간만 문제가 아니었고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등으로 아주 복합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40대의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그동안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상상이 되는데 어쨌든 똑같이 술을 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간질환이 악화되는 속도와 정도가 완전 다릅니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은 무조건 술부터 끊으세요. 영상이 길어지니 여기서 끊고 싶은데 그나마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테니까 대책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몸에 과민한 불쾌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면 간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상만 보시고 내원이 어려운 분들, 복수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 등 합병증이 나타난 간질환 말기라면 식이요법 영상을 보시고 먹는 음식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합병증은 없지만 간경화 초기란 말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음식으로 정갈하게 드시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정갈하게 먹는다는 게 뭘까요?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간기능 저하가 서로 주고받으며 악화된다는 영상을 올렸죠. 간경화가 있는 여성 환자분들,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을 정갈함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유기농을 드세요. 붉은 육류를 줄이고 흰살 생선을 드세요. 플라스틱 사용이나 배달음식, 인스턴트, 가공음식을 줄이고 환경 호르몬을 조심하시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특히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지난 영상을 꼭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아직 남았습니다. 살을 빼세요. 체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엉덩이가 풍만한 서양배 체형은 걱정이 덜 됩니다. 복부와 옆구리가 비만한 사과 체형이 간경화에 너무 안 좋습니다. 서양배 체형보다 사과 체형이 에스트로겐 작용이 약합니다. 그만큼 에스트로겐의 보호작용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의 경우에 혈액으로 방출되는 유리지방산 비율이 높습니다.
복부 비만이 심할 때 혈액에 지방산이 더 많이 떠다닌다는 뜻이고, 그 혈액이 간으로 지방산을 퍼나르니 지방간 위험이 늘어나며 당뇨와 혈관 질환으로 악화되기 좋다는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경으로 돌입하기 전에 체형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나이살 빼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건강에도 좋고 예뻐지기도 하니 일석이조네요. 목표는 허리 둘레를 엉덩이에 0.8배 이하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본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뱃살 빼기 챌린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